안녕하세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술에 잔뜩 취해서 늦은 새벽 저희 친정집에 찾아온 남편 때문에 그리 잘 보내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왜 재결합을 안 해주냐? 너 다시 나랑 같이 살아주기로 하지 않았냐? 재결합 안 해줄 거면 딸이라도 내놓으라는 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제가 남편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다시 재결합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냈건 조건을 지키긴 했는데 그 꼴을 봐도 화가 안 풀리고 용서가 안 돼서 저는 아직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엄마는 이 정도면 됐으니 용서를 해줘라고 하는데 남편만 용서해서 끝나는 일이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시모가 엮여있는 일이라 남편과 시모 모두를 용서해주는 일이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 집안은 소위 말해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시모는 초등학교 교감이셨고 시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집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았고 친정엄마가 시장 안에서 작은 코다리찜 식당을 하고 계셨죠. 효민이 어머님은 식당을 하신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니? 무슨 식당을 하고 계시는 거니? 저희 엄마 코다리찜 식당 하고 계시는데 엄청 작은 식당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생각하다가 외할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 토대로 만든 코다리찜 식당을 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는 참 대단하시다. 코딱지만한 식당으로 애들 셋이나 먹여 살리시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기술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무작정 키워내신 거 아니시겠니? 외할머니 코다리찜 레시피가 신의 한 수이기는 했죠.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외할머니랑 코다리찜한테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시모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남매 셋을 키운 저희 엄마를 두고 말로는 대단하다고 하면서 엄청 비아냥거리듯 말을 했습니다. 경배 말로는 코다리찜이 엄청 맛있다던데 그 코다리찜이 그렇게 맛있니? 너희 엄마 그 식당 차린 지는 얼마나 되셨어? 2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식당 차리고 그렇게 대박이 난 적은 없지만 식당이 얇고 길게 갈고 있는 거 보면 맛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머니, 나중에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코다리찜이 다 거기서 거기지. 맛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니? 동네에서 사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너희 집 사정 알고 안쓰러워서 팔아주고 하다 보니 20년 넘게 할 수 있게 됐나 보네.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무작정 저희 친정엄마와 저희 엄마가 하시는 식당을 무시하시는 시모가 정말 미웠습니다. 시모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평생 교단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식당에서 코다리 손질이 나고 있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오빠도 들었지? 어머님이 은근히 우리 엄마 무시하시는 거.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눈물 나.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번 묻히고 자란 적이 없어서 식당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이긴 해도 시야가 많이 좁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정말 미안해, 효민아.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하고 달래주지 않았다면 저는 시모 때문에라도 남편과 파혼을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고 난 후였어요. 시댁 식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생각 없이 친정엄마 식당에 파는 코다리찜을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코다리찜 입맛에 좀 맞으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챙겨왔어요. 맛은 좀 있네. 이게 외할머니 레시피라고 하셨나? 외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나봐. 덕분에 손주를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 말이야. 네, 외할머니가 목포분이신데 음식 솜씨로 좋기로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셨대요.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아서 다행이에요. 어쩌다 저희 친정엄마의 코다리찜 맛을 보게 된 저희 시모는 처음엔 그리 대단한 리액션을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있어서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가 저에게 계속 엄마의 코다리찜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세아가, 내일 우리 집에 우리 언니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 오늘 퇴근하고 너희 엄마 식당에 들러서 코다리찜 좀 가져와 줄 수 있겠니? 경배 이모한테도 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경배 이모 밟이 너희니까 너희 친정엄마 코다리찜 먹어보고 맛있으면 주변에 소문 좀 내주라고 할게. 어머님, 그럼 제가 오늘 퇴근하고 엄마 식당에 뭐 들러서 비조리 된 거 가져다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내일 잘 조리하셔서 이모님한테 대접해 주세요. 처음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 코다리찜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모 때문에 기분 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런 까칠한 사람한테 저희 엄마의 코다리찜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드니 자존심이고 뭐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아가, 오늘 너희 친정엄마 코다리찜 12문 정도만 가져와 봐라. 저녁 먹기 전까지 가져올 수 있지? 10인분이요? 어머님 죄송한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10인분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집에 너희 시아버지 직장 동료들 오시기로 해서 코다리찜 좀 대접해 보려고 한다. 왜? 그거 직접 가져오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 어머님, 그냥 손님들 모시고 저희 엄마 식당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10인분이면 제가 챙겨서 들고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좁은 식당에 10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니? 네가 가져오기 힘들면 경배시켜서라도 좀 가져오도록 해라. 너 설마 돈 때문에 이런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부터 해볼게요. 기분 좋은 건 처음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저희 친정엄마 코다리찜을 가져오라고 시켰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시모 그 이후로 집에 손님만 온다 싶으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코다리찜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어머님이 너무 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린 코다리찜 가격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우리 식구들끼리 먹는 거야 당연히 내가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다지만 어떻게 10명 넘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냥 받아가질 수 있냔 말이야. 그러실 거면 차라리 우리 엄마 식당으로 찾아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보기도 좋지 않아? 우리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장모님 코다리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기분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앞으로는 2번 다시 어머님한테 코다리찜 안 가져다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도 우리 엄마 집 가서 코다리찜 따로 챙겨달라고 하지 마. 시모에게 2번 다시는 코다리찜을 가져다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게 무색하게 다음날 바로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친정엄마의 코다리찜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코다리찜을 먹고 있는데 우리 친정엄마 코다리찜을 세상 누구보다 맛있게 먹고 있던 시모가 너무 얄미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엄마 코다리찜 입맛에 잘 맞으신가 봐요. 이번 달만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가져오라고 한 코다리찜 양이 벌써 12문이 넘어요. 어머님이 손님이셨으면 우리 엄마 식당 대박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벌써 그만큼이나 먹었다고? 솔직히 먹기 전에는 그 맛이겠거니 했는데 네 말대로 맛있긴 맛있구나. 이게 은근 자꾸 생각나고 중독되는 맛이라니까? 근데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니? 마치 내가 이렇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시모의 말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모같이 배운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자 시모가 제 생각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코다리찜 팔면서 왜 아직도 그런 코딱지만한 식당에서 장사를 하신다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알면서도 대박을 못 치냔 말이야. 나였으면 똑똑하게 장사해서 벌써 체인점 100개나 만들었겠다. 너희 엄마 정말 바보 아니니?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바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버젓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제 앞에서 저희 엄마 흉을 보시냐고요? 이걸 흉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마시는 걸 그 시장 구석탱이에서만 팔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젊은 네가 좀 나서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너희 엄마 평생 그 작은 식당에서 코다리찜만 만지게 하고 싶니? 시모의 말이 심하다고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화를 내셨죠. 이 당신은 새아기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어른이 왜 그걸 구분 못하고 막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당신도 저보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코다리찜 시장 구석탱이에서 썩히기는 아깝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걸로 아는데요. 나야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던 거지. 당신은 지금 세아가 앞에서 사부인을 욕보이고 있잖아. 당장 세아에게 사과해.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당신이랑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아가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너랑 너희 엄마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시몬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셨습니다. 그 일로 화가 너무 났던 저는 시모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어떻게든 친정엄마의 코다리찜 식당이 대박이 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1년 안에 가게 확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는 가고 단단히 해. 내가 무조건 엄마 돈방 싸게 앉게 만들 거야. 시모에게 크게 자극을 받았던 저는 대행사를 써서 광고를 하기도 했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SNS 광고에도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던 친정엄마의 코다리찜은 일순간에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엄마, 직원 좀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2명은 더 있어야지 가게가 돌아갈 것 같은데. 식당이 작아서 직원 더 뽑으면 정신만 더 없어져서 안 돼. 그리고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 네 새언니가 회사 그만두고 와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새언니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다고? 엄마 아무리 식당 일이 바빠도 그렇지 새언니까지 그만두게 해서 오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그런 시어머니였어? 지가 먼저 하겠다고 그랬어. 나중에 이 식당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해서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고 한 거야. 장사 잘 안 될 땐 욕심 안 나는 게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났는지 지가 먼저 하겠다더라. 오빠 2명 중 큰오빠만 장가를 갔었는데 원래 세연이는 저희 친정엄마 코다리찜에 관심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연이가 봐도 엄마의 코다리찜 식당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 언니도 욕심이 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언니가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었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시모가 저보다 더 난리였습니다. 사부인도 참 그렇다. 그렇게 잘 되는 식당 물려주실 거면 딸한테 물려줘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물려주신다니? 넌 그 식당이 아깝지도 않아? 새언니가 하든 누가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식당을 운영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식당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 화가 나려고 한다. 너는 어쩜 그렇게 돈 욕심이 없니? 너랑 경배 그렇게 평생 회사 안으로 살다가는 절대 큰 돈 못 만진다. 경배가 저렇게 살면 너라도 어떻게 돈 벌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어머님, 이미 저희 새언니가 하기로 했고 나중에 엄마 체인점 차리거나 그러면 그때 제가 해도 되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시모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었고 자기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는 남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시모 때문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시모는 어디까지나 자기 피 섞인 사람들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며느리든 사이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은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너희 엄마 식당에 좀 같이 왔구나. 그날 너희 새언니도 거기 있지? 네, 새언니가 지난주부터 출근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도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어머니 왜 갑자기 저희 엄마 식당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부인한테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감사 인사 드리고 식당 구경도 할 겸 가보고 싶어서 그래.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사부인이 나를 불편해 하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시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가 전혀 없는 시모에게 정이 확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시모가 처음으로 저에게 저희 친정엄마 식당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솔직히 시모가 저런 데는 다 꿍꿍이가 있어 보여 데리고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시모를 모시고 저희 엄마 식당으로 가긴 했습니다. 사부인,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사부인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오시게 됐네요. 먼저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코다리찜 좀 드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제가 코다리찜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사부인이나 사부인 며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금 안 바쁘시면 며느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랑 제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저희 며느리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친정엄마 식당에서 새언니를 찾는 시모를 보면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와 새언니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이 갔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랑 새언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가게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아마.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내가 네 목 단단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 엄마와 새언니에게 코다리찜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라고 말했습니다. 효민이 애가 착해 빠져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사부인? 이 가게 말이에요. 정말로 며느님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며느리가 한다고 했으니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억지로 물려주는 것보다 원하는 애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죠? 그리고 효민이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 세연이가 한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솔직히 식당 딸이 효민이한테 물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솔직히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 사부인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이 식당 효민이한테 물려주세요. 시모의 말에 친정엄마와 새언니는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시모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도 며느리보다 내 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이 식당 차지하고 이걸로 자기 친정 먹여 살리면 어쩌시려고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잘 먹고 잘 사셔서 제가 저희 친정 먹여 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돈이 뭔데 이리라 저래라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참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한참이나 오신 분이 참 버릇이 없으시네요. 사돈이 먼저 예의 없게 구시니까 저도 버릇없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저희 어머님 무시하시는 거나 다름없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결국 시모는 친정엄마의 식당에서 저희 새언니와 대판 싸우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시모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크게 실망했던 저는 한동안 시모를 안 보고 지내다 시모가 퇴직을 하는 날 오랜 날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새아기 너 오랜만에 본다? 오늘도 안 오나 싶었는데 오기는 왔구나. 그동안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어머니 퇴직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어머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거 하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셨으면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솔직히 시모랑 있으면 피가 말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감히 예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도 저에게 부탁이 있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 쉬는 거 없이 바로 일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너희 엄마 코다리찜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돈을 버주고 싶은데 저희 엄마 레시피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나도 그 레시피로 식당이나 차려볼까 해서 말이야. 말씀 보증됐으니 차리고만 하면 잘 되지 않겠어? 시모의 말에 저도 남편과 시부도 당황해하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모의 말에 기가 찬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부가 시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래? 평생 애들 가르치는 일 말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식당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행 다니든 뭘 하든 다른 거나 해. 그래 엄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가 무슨 식당을 한다고 그래. 내가 장모님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식당 일 절대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엄마 또 효민이 신경 쓰이는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모는 남편과 시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구시렁거리길래 제가 딱 잘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레시피를 넘겨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일 절대 쉬운 일 아니니까 어머님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아버님 말씀대로 여행 같은 거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아버지가 네 팬이라고 아주 신이 났구나? 솔직히 말해서 사돈끼리 상부상조하면 얼마나 좋니? 너희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너는 너희 엄마한테 나한테도 레시피 공유할 수 있는지나 여쭤봐라. 미치